그 글씨가 뭐같이 보이나요? 그냥 글씨 안 보여요? 문자로 안 보여요? 느낌으로 이렇게 팔 벌린 사람, 팔 벌리고 있으면 팔이 거대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큰 포부, 새해를 맞이해서 큰 포부라든지 뭐 나의 희망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꿈자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거죠. 어렸을 때 나는 특별히 꿈이 없고 노는 게 좋아서 그냥 놀았을 뿐인데 제가 살면서 평생 이력서를 2번 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어려서부터 뭘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학적부를 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학적부에 내가 꿈이 뭐냐 서예가라고 썼더라고요. 서예가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대학교에 와서 이제 생각을 했죠. 제일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어제보다 내가 나은 사람이 되면은 되는 건데 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경쟁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가 나는 너무 괴로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사는 직업이 뭐 있을까? 그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서예가가 이제 글 쓰는 작가가 되거나 서예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강암 선생님이 저쪽 이렇게 오후에 산책을 하셨어요. 천변을 쭉 이렇게 산책을 하셨는데 그 걷는 모습이 너무나도 청정해 보이는 거야. 이게 강암 선생님이 뭐 서예가로서 성공을 해서 뭐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분이 이게 그 산책을 하면서 걷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청정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서예를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에서 저도 서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크게 인상이 남아있는 거죠. 서예가 생활 속에서 완전 유리되어 버렸죠. 컴퓨터에서 그냥 인쇄만 하면 엔터키만 누르면 그냥 다 인쇄 나오고 여러 가지 폰트에 여러 가지 오만저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예의 역할이 쓴다라는 게 국어 교육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가 돼야 되는데 쓴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쓴다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이유도 있지만 서예가들이 그것을 예술로서 승화를 시키고 또 다른 차원의 뭘 창출하지 못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21세기는 이제 진정 서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온다. 와야 된다. 사람의 인성 또 사람의 인지 능력 그런 창의력을 발달시키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창의력 시대잖아요.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서예같이 좋은 도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서예를 좀 하자. 서예를 하는데 과거같이 서예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창의적인 도구로 좀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예를 이제 전통 서예의 어떤 서예의 본질 이런 것들을 보존할 필요도 있잖아요. 서예가가 이제는 우리 무형문화유산이 돼야 될 정도로 저는 퇴보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켈리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어떤 손글씨 개념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보니까 서예 자체가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서예의 정신, 서예의 어떤 그 기능성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되고 한편으로는 창의적인 도구, 인성적인 도구 이런 것으로서 서예 또 디자인적인 문화 산업으로서 도구 이런 것들이 돼야만 서예가 진정한 서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사람하고 많이 접촉이 돼야 되고 필요해. 사람이 필요를 느껴야죠. 그러면 서예 디자인, 서예 산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서예 산업이 돼서
그것이 이렇게 서예가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서예를 하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문화적으로 세상이 아름다웠고 독특해지고 우리 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구나. 이게 돼야 된다라고.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은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그 어떤 환경적인 요소 뭐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인성이고 뭐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서예가 생활하고 멀어져 버리는 순간 이게 안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디자인적인 문화 산업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파트에서도 작품을 걸지 않아요. 이게 서양화 작품은 하나씩 이렇게 아파트에 거는데 동양화 작품은 안 건다는 거죠. 그리고 골동품 상에 나오는 것도 아주 헐값에 예전에 작가들 나와버리는 거죠. 왜? 유행이 뒤떨어졌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예가들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 표구 방법이라든지 이 시대의 어떤 그 환경, 아파트라는 거기에 어울리게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저는 전주 같은 경우는 세계 서예 비엔날레가 열리는 문화도시니까 이 아파트 같은데 그 어떤 서예를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아파트에 당호, 집집마다 이름 당호를 갖자.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전주에 가면 그런 당호가 있다. 또 예전같이 이렇게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다방 같은 데서 막 전시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주에서는 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갤러리를 만들었을 때 어떤 지원이 된다든지 그래서 서예 문화를 좀 지원했으면 좋겠고 또 작가들도 서예로 뭔가 이렇게 하는 그 문화 산업에 도움이 되는 짓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런 것 디자인이라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국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태리 가구를 수입하고 그런 것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어떤 것을 찾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서예도 하나의 굉장한 디자인 요소다.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져야 서예가 세계 문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서예도 살고 한국 문화도 살고 한류 문화가 다시 한번 사는. 그 서양 사람들이 서예를 지금 서양 개념으로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서양의 미적 감각으로 볼 때는 저기를 잘 모르거든요. 이게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우리가 발전하고 동양 문화, 일본이나 중국이나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동양 문화에 관심, 또 서양 사람들이 과거에 서양의 고대 문화부터 쭉 응용해서 현대에 다 디자인적으로 써먹었어. 써먹을 것이 이제 동양을 들여다 보니까 산업적으로 써먹을 것이 거기에 많이. 그러니까 동양적인 디자인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서예도 아주 좋은 요소인데 서양 사람들이 그걸 본질을 이해하기까지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 본질적으로 서예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는 서양 사람들에게 타켓을 맞추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양화적인 재료를 가지고 작업도 하고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 색깔과 이런 것들을 바탕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도 있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본질적인 서예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할 거다. 그 날이 우리는 올 거다. 그리고 빨리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글쎄, 나는 이제 서예라는 것을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데까지 내가 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서예로서의 어떤 문화적 가치 창출, 어떤 그런 또 후학들에게 이 서예를 하면 정말
멋지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궁극의 꿈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해서 누구나 응용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예로 이제 서양화 재료를 써서도 하지만 저는 전혀 새로운 서예 조각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문화 산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이제 일단 내 당면 앞에 꿈은 그렇고 더 장기적인 꿈은 서예를 평가할 때 이 기준으로서 평가하는 어떤 그 룰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제 꿈이고 그것이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일이 될 수 있게끔 그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그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서예의 정신과 서예의 그 회계 원리, 회계 어떤 느낌 이런 그 전통적인 거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서예하고 켈리하고 구분을 없어져 모호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하는 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적인 쪽으로는 행정적으로 이건 꼭 논의가 필요하고 그걸 엄중히 해서 그걸 좀 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 가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고 그것도 행정에서 도와줄 일이지만 나는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다 어디든 행정이죠. 이게 이렇게 산업적으로 온 게 산업에 관련된 중기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서예가 문화적 가치, 이게 서예뿐만 아니라 예술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서 그걸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 줄 수 있을까를 작가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행정에서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라는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만 상생관계를 좀 할 수 있게 결국은 행정에서 그런 인식이 바뀌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어떤 개인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투자 개념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에서 기업들한테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예술가들한테 투자는 안 해요. 예술가들한테 투자를 왜 하느냐? 투자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술가들을 집단 좀 모아놓고 그 사람의 가치를 창출하게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도와줘라 이거죠. 그러면 가치를 작은 것부터 도와줘서 가치를 창출했을 때 더 밀어주고 해봐라 이거죠. 왜 이 굴뚝산업이라든지 그런 그 공업적인 것만 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창의력인 거,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라라는 거죠. 그게 행정이에요. 돈을 지금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은 나는 내가 하자는 대로 조금만 도와주면 큰 가치를 공장 세우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장님한테 그 굴뚝산업 이렇게 여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주라면 나 같으면 문화에다가 한류 문화에다가 전부 투자를 더 해버려라. 그러면 전 세계의 이 한류 문화의 메카가 전주다라고 선언을 해버려라. 그것이 오히려 나는 관광 수입으로 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전혀 안 받아들여지죠.